네, 시장을 이기는 투자 전략, 시즌2 이렇게 나오는군요. 하이투자증권 영업부의 이기택 과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1월도 이제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세월은 항상 유수와 같아서 빠르죠. 예, 빠릅니다. 네. 근데 1월 효과를 지난 연말부터 은근히 기대했는데 연초 개장할 때는 역시 1월 효과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맥없이 풀리고 있어요. 1월 효과가 끝난 것은 아닌지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예, 아직 1월이 다 안 끝났으니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 타국은 1월 효과가 톡톡히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1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왜 조정을 나오는지 그런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환율이라는 부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엔화도 약세고 그리고 달러도 약세인데 원화만 강세니까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는 수출 쪽에서 약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환율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타 여타 국가에 대비해서 약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무엇보다 뱅가드 펀드에서 펀드 조정, 지난 연말서부터 계속해서 나왔는데 지금 다시 또 불거지고 있는 게 투자 심리 위축에는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일시간에, 한순간에 내놓을 물량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한쪽에서 블록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인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또 다른 해석이 또 나오는 것 같아서, 투자 심리 위축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일단, 여타국, 그러니까 브라질이라든가, 중국, 일본 같은 경우도 4%대에서 5%대 상승을 보이고 미국만 해도 3% 이상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마이너스 5% 정도, 0.5% 정도 하락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1월 효과 아직 기대는 있습니다만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1월 중에는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역시 불쑥 튀어나온 복병적인 시장의 부담 재료들, 이런 것들 때문에 1월 효과가 좀 반감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출된 재료들이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시장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좀 풀어볼까요? 네, 포트폴리오를 먼저 봐야 되는군요. 예,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좀 보셔야 해보죠. 될것 같습니다. 예. 일단 포트폴리오 지금 현재 저희는 시장보다도 좀 하락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시장 하락이 그 사이에 0.15% 정도 마이너스 1.15% 정도 나왔는데 우리는 그보다 좀 더 하락해서 마이너스 3% 정도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시즌 1 때도 보여드렸듯이 중장기적인 투자를 주로 하기 때문에 시장과 연동되되 그 스프레드를 벌려가면서 수익을 낼 것을 일단은 제 자신감만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시간을 길게 가지고 좀 보여드리고자 하고 있고요. 지금은 초반기 때라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자, 기존 종목이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편입 종목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많이 편입을 하시네요. 예, 요번에 사실은 시장 하락하면서 사실 가격 메리트가 좀 있는 그런 종목들로 그동안 보아왔던 종목들로 신규 편입을 좀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포트폴리오 수익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신규 편입 종목들을 넣으실 때는 어떤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기준을 잡을 거 아닙니까? 네. 그 키워드라고 해야 될까? 포인트 뭡니까? 예, 지금 현재 봐야 될 게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개발 국가형 산업으로 해서 결국에는 시장을 이끌어 왔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선진국형 산업이 핵심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진국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누누이 얘기했던 IT와 의료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접목이 돼야 결국에는 행복한 삶이 연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통계청이라든가 그런 데서 나오는 자료를 봤을 때 3만 불 시대가 멀지 않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소비 패턴의 변화와 합리적인 소비 그런 쪽에도 눈을 좀 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간략하게 갖고 나와봤는데요. 기존에 우리나라의 먹거리라고 했으면 건설, 조선, 기계, 철강 이런 것들이 먹거리였다라고 보면 앞으로 선진국형으로 먹거리를 찾아보면 제약, 바이오, 그리고 의료, 그리고 신기술, 신소재 이런 쪽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2013년에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일단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성장률을 봤을 때 IT, 의료가 가장 핵심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 표에서 봤을 때도 사실 4분기 실적 예상치가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결과치가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 조정이 좀 나왔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외에 4분기 실적 전망치가 1주에서 한 달 동안 변화율이 좋았던 업종을 좀 보자라고 하면 의료와 IT 그리고 금융 이런 섹터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형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그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13년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산업의 동향이 바뀐다. 패러다임 시프트 뭐 이 얘기는 근자에 들어서 많이 나왔던 건데 이제 IT하고 의료 분야가 좀 접목이 되는 융합이 되는 뭐 이런 성장 키워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성장이 지속되는 시장의 투자 뭐 이것이 키워드 뭐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좀 설득을 좀 해주시죠. 예. 뭐 일단은 저는 성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아까운 자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올해도 타블릿 PC 성장과 휴대폰 시장의 성장은 누가 봐도 불보듯이 뻔한 시장의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이유가 그동안 삼성전자가 약 한 25%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왔던 부분이 올해는 40%대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연관된 협력 업체들 그런 쪽이 성장이 불보듯 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 분기 삼성이 분기 가장 빠르게 금요일 날 먼저 이제 예상 실적 발표치를 발표하면 거기에 따라서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주식을 차익 실현 매물에 한 보름에서 월말까지 좀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후엔 다시 또 그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때문에 목표치를 상향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험치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은 눌려 있지만 지금은 비싸게 보이고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가 있지만 다음 분기를 생각했을 때 역시 싸다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가 좀 복잡한 표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표가 있어서 좀 준비를 해 갖고 왔습니다. 네. 이 표를 보시면요. 2003년서부터 휴대폰 개화기죠.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탑5 안에 들어가 있는 휴대폰 시장 점유율 추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화면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예, 잘 안 보이죠? 네. 그런데 제가 이걸 말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넘버 3 10%였는데요. 그런데 노키아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34% 정도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넘버 5 안에 들어가 있던 업체들은 LG전자, 그리고 모토로라, 노키아, 거기다 소니 에릭슨까지 그렇게 펼쳐져 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휴대폰 탑5에는 이 중에 삼성전자, 노키아, LG전자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개편이 됐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사이에 삼성전자는 약 10%대 시장 점유율에서 23%대까지 올라왔고 올해는 40%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안에 신규 진입한 업체가 애플이라는 업체와 ZTE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이 업체들은 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에선 중저가 스마트폰을 만드는 업체, 아니면은 소프트웨어에서는 혁신 제품을 만들었던 업체가 신규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애플의 최근 주가를 봤을 땐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갔다, 다시 또 하드웨어로 넘어가는 그런 시장 재편이 올해는 예상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드웨어적으로 시장 재편과 양으로서 승부하는 삼성전자에 일단 올해는 키워드를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IT 기술을 접목한 회사에 맞춰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5의 그 판매 부진으로 이 뭐 주문량이 이제 부품 관련돼서 축소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애플 주가는 굉장히 거칠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주에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폭이 늘어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IT, 특히 핸드폰 관련해서 수입이 20%가 증가했다. 네, 그래서 이제 적자가 늘어난 네. 건데 그럼 결국엔 누가 팔았을까? 삼성전자가 많이 파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계속 좋다라는 거는 맞는 이야기 같은데 자 그렇다면 어떤 업종하고 또 좀 이렇게 묶어봐야 될 거, 연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예, 일단은 삼성전자와 이제 탑다운 형식으로 봤을 때 협력 업체들을 쭉 펼쳐놓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IT만 얘기하니까 너는 왜 다른 쪽은 안 보냐 그런 문의들이 상당히 많은데 성장이 이보다 뛰어난 회사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뭐 다른 업체들도 많이 봤는데 성장이 뛰어난 업체들 위주의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보지만 그중에서 성장이 뛰어나고 안정적인 매출을 갖고 있는 업체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들고 나온 업종을 보면 연성 PCB 업체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케이스 업체들 소개시켜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품 중에서도 이제 새로운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방수 패드가 들어가는데 뭐 갤럭시 S3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물에 담그는 CF까지 나왔을 정도로 방수 패드에 대한 니즈가 커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서원 인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런 종목을 왜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진출했을 때, 또는 삼성전자가 중국 천진에 진출했을 때 같이 동반 진출해 있는 그런 업체를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왜 그러냐면, 베트남에서 기존에 삼성전자한테 8조 정도 투자를 허가했었는데,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작년 말에 올해 8조 추가 투자를 가능하게 허가를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베트남의 전진기지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같이 동반 진출해 있는 협력업체들은 수익성 개선이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방금 전에 표를 보셨을 텐데 일단 합계치로 봤을 때도 성장성이 2012년도에 뛰어났는데 그 2,600억 원 매출이 올해는 약 한 50% 정도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결 기준으로 해서 계속 쭉 해서 나타나는데요. 서원인텍은 한 번도 실적이 꺾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이후에요. 그런데 이 가파른 성장세가 올해는 더 가파라진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서원인텍이 어떤 것을 주로 만드냐라고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자재와 그리고 키패드 거기다가 2차 전지 보호회로 다 휴대폰 부품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영업 이익률을 최근에는 6% 이상대까지 올렸다. 그러니까 올해는 8%대도 가까워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서원인텍 같은 종목은 앞으로도 유망하게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방수 기능이라는 게 뭐 생활 방수죠. 빗물이라든지 잠시 휴대폰을 뭐 물에 빠뜨렸을 때 이게 뭐 심해에 들어가거나 뭐 수영하면서 들어가는 방수는 아닐 거예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통화도 안 되니까. 자, 그렇다면 이 서원인텍 뭐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 이제 포트폴리오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서원인텍에 대한 그 매매 절 포인트 네. 그리고 또 전체 포트폴리오 변화는 어떻게 지금 마무리를 해볼까요? 예, 일단은 뭐 서원인텍 비중 10%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서원인텍을 일단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비중을 늘릴지 축소할지 그리고 시황 여건에 따라서 비중 조절 좀 하겠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다 들고 가겠습니다. 현금 보유 비중 20% 정도 들고 가겠고요. 삼성전자 계속해서 들고 갑니다. 그리고 1월 효과 지금 수그러 들었지만 결국에는 실적으로 보답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도 일단은 보유를 하겠습니다.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8,000원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겠고요. 일단은 이러한 종목들이 결국에는 저희 포트폴리오를 살찌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금 보유 비중 20%, 나머지 주식 비중 80%로 해서 포트폴리오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장은 다시 좀 밀립니다. 조정폭을 좀 키우고 있는데 일단은 밀릴 때 이 선별을 잘 해야 되고 밀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나오는 그런 이벤트들 그렇습니다. 때문에 좀 약세를 나타낼 때 오히려 잘 선별하는 과정. 그래서 오늘 포트폴리오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이기는 투자 하이투자증권 영업부의 이기택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